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주 수업 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준비해 줍시다. 자, 교과서 137쪽에 있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정도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원의 방정식 완전 기초 그거랑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완전 기본 그거는 조금 연습을 하고 수업을 일시정지한 다음에 그거를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수업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우리 관계, 이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기 전에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렇지. 평행하던가, 자,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수직으로 만나는 거 정도를 했어요. 자, 또는 뭐 일치한다, 뭐 이렇게.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교점이 있냐, 없냐, 또는 교점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거든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자, 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있어요. 자, 선생님 원을 잘 못 그려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직선을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려봤어요. 자, 아마 다양하게 그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한번 다양하게 그려볼게요. 선생님 저는요.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얘를 1번 직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그리고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자, 선생님 저는 2번 직선으로 그려봤어요. 좋아요. 또 다르게 그린 친구들도 있겠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요. 좋아요. 자, 이거를 3번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자, 아니요 선생님 저는 다르게 그려봤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얘를 뭐 4번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얘네들의 특징이 보입니까?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직선부터 보면은 1번 직선은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 교점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했지. 자, 얘도 원과 직선도 그런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1번 직선을 보니까 교점이 2번, 교점이 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2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을 보니까 교점이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직선 보니까 3번 직선도 1번 직선이랑 똑같이 교점이 2개다.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4번 직선을 보면은 조금 다르죠. 4번 직선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원과 직선은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원이랑 직선은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번 만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치?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고요. 자, 또 어떤 경우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어떤 경우?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한 점, 접하는 경우를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서 자, 일단 원이요. 자, 우리가 원을 관찰할 때는 원의 뭐가 중요했어요? 그렇지, 원의 중심이 중요했어요. 자, 원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중심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었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 거리가 뭘로 측정됐습니까? 그렇죠. 반지름으로 측정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의 중심을 찍었는데, 자, 또 직선과 지금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이 점 역시 원 위의 점이죠. 이 접하는 접점도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점과 여기까지를 체크를 하면 그건 결국엔 뭐가 돼요? 그렇지, 반지름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얘를 어떤 식으로도 볼 수 있냐면 원의 중심과 나는 어디까지의 거리를 체크했구나. 그렇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체크했구나. 자, 그 거리는 D죠. 아, 그래서 얘는 D하고 R이 같아지는 순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다. 접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D와 R을 비교할 것이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D와 R을 비교하시면 된다. 자, 여기에서의 D는 뭘 의미했어요? 그렇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뭐라고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를 의미하고 R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 반지름. 자, 그래서 D랑 R이 어떤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구나, 접하는 경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D가 R이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요, 선생님? 좋아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이 직선을 옮겨 볼게요. 자, 이 직선을 옮겨 봅니다. 자, 직선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였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죠, 여러분? 반지름 변합니까?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D랑 역시 R을 비교해서 이번에는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반지름이 더 크죠. D가 짧아졌으니까 이랬을 때는 내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 하나 남았네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자, 그럼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아, 그러니까 D가 R보다 어떻게 되겠구나, 커지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뭐랑 뭐를 비교하자? 그렇지, D와 R을 비교하자.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반드시 갖고 가시면 돼요. 원과 직선 간의 위치 관계는 뭐랑 뭐를 확인하자? D와 R을 확인하자. 자, 그래서 교과서에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D와 R을 지금 비교해서 위치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이것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원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뭐랑 뭐를 확인하자? D와 R을 확인하자. D는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R은 반지름이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D랑 R이 같아지는 순간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일 거고, D가 짧아지면, 그치? D가 R보다 작아지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D가 길어지면, D가 커지면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내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사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나올 건데, 자, 걔는 너무 대수적이어서 자, 미리 할게요. 자, 미리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D랑 R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자, 얘를 어떻게 또 분석을 할 수도 있냐면,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있죠. 원의 방정식 x, y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 그렇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원과 직선이 만난다면 그 좌표가 있죠. 교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두 식을 뭐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연립해주면 됩니다. 연립해주면 당연히 x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걔를 우리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 2차식의 개수가 결국에는 2차식의 근의 개수가 내가 교점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가지고 또 2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너무 대수적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보여는 줄게요. 하지만 우리는 D와 R 가지고 판단하는 거를 더 포인트로, 얘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얘를 더 포인트로 가지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와 뭐를 비교하자. 그렇지, D와 R을 비교하자. 자, 그럼 일단 이거 원에서 바로 반지름이 보입니다. 반지름은 얼마예요, 여러분? 그렇지, 루트 2. 자, 그럼 이제 D를 찾아주시면 되죠. 자, D는 뭐와 뭐 사이의 거리? 그렇지, D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해보죠. 자, 그런데 원 보니까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주어져 있는데 내가 공식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는 0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제 D를 구할 준비가 됐죠. 자, 그럼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2가 돼서 우리 약분 가능하니까 D는 루트 2. 자, 그럼 D랑 이제 반지름이랑 이제 비교하실 수 있죠. D가 루트 2고요. 반지름도 루트입니다. 그럼 D랑 R이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은 상황은 그렇지, 접하는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D와 R을 비교해서 해석하시면 된다. 자, 그럼 문제 1번에 1번, 2번도 똑같지만 여러분 한번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풀어보셨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D하고 R을 비교하자. 자, 일단 원이 있으니까 바로 보이는 거 중심, 그렇지, 중심은 0,0.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우리가 5 이렇게 되는 거 바로 보이죠? 자, 이거 안 되시는 분 반드시 복습하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반지름은 우리가 체크했고 이제 D를 찾읍시다. 자, D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였다. 자, 그럼 역시 또 공식 적용하시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0,0 대입한 결과 20. 자, 그럼 분모는 5고요. 분자는 20, 약분하시면 4. 자, 그럼 D랑 R을 이제 비교해 봅시다. D랑 R을 비교해 뒀더니 누가 더 커요? 그렇지, 반지름이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죠. 반지름은 5고 지금 거리는 4가 됐으니까, 자, 그럼 반지름이 더 큰 경우에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라는 거니까,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역시 또 원방 보고 중심 찾을게요. 중심은 여러분, 그렇지, 3,6. 반지름은 여러분, 아이고, 자, 영어로 계속 통일할게요. 반지름 레디어스 R, 반지름은 2.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 사이 거리 뭐 확인하자?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확인하자. 자, 그럼 D는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이번에는 3,6을 여기다가 대입한 결과 쓰는 거죠. 그러면은 6 빼기 6 플러스 5니까 그냥 5네요. 자, 그럼 분모는 루트 5고요. 분자는 5니까 약분하시면 루트 5. 자, 그럼 루트 5랑 2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비교하실 수 있죠? 자, R과 그 다음에 D 누가 더 큽니까? 그렇죠. 루트 5가 더 크니까 D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더 큰 거니까 자, 어때요?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이 아까 살짝 소개했는데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아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D하고 R을 비교하자. D는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그 방법을 나는 선생님은 베스트로 추천한다. 자, 그런데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풀이하실 때는 D하고 R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아셔야 되죠.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0,0, 반지름이 R,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임의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과 직선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둘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해준다면 그렇지 연립을 해서 방정식으로 바꾼다면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연립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복잡하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정리한 걸 바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라고요? 그렇지. 교점.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뭘로? 그렇지. 판별식으로 우리가 판별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거의 해가 2개이기 때문에 x값이 2개면 당연히 교점값도 2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중근인 경우니까 교점이 하나 나올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없는 거니까 교점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거의 판별식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식이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실제로 주어진 우리가 원과 직선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결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니까 교점도 2개다 이런 식으로 그 해석만 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K를 범위를 설정하시오. 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판별식 말고 처음에 했었던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랑 뭐로 결정된다? 이거는 반드시 알자. 그렇지. D하고 R로 결정된다.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보다 D가 더 짧아야 되죠. 자, 이런 케이스가 되도록 우리가 K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 이게 풀이 1의 아이디어죠. 자, 그러면 일단 원을 보시고 우리는 일단 중심과 반지름 체크할게요. 자, 중심은 그렇지 0,0 그 다음에 반지름은 우리가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뭐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D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D를 체크하기 위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는 0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내가 다시 는 0 형태로 바꿔놓으면 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그렇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실 수 있죠. 그럼 D는 루트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 D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럼 따라서 절대값 K가 2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K의 범위는 그렇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다. 우리가 절대값 부등식 풀 때 작을 때는 사이값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러분,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두 개의 해를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석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 얘를 우리가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립해서 우리가 x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4 얘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정리는 선생님이 해볼게요. 정리하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가 얘는 짝수차 판별식 쓸 수 있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한 번 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다시 바꾸면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니까, 자, 우리 얘는 큰큰 작작으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되죠. k 플러스 2루트 2 k 마이너스 2루트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D와 R을 비교하는 방법과 판별식을 비교하는 방법의 해가 당연히 어떻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시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풀이 1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풀이 1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문제 2번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자, 어쨌든 포인트는 위치 관계다. 자, 우리가 위치 관계는 뭐랑 뭐로 비교하자? D와 R로 비교하자. 자, 됐죠? 우리 이제 이 세계관은 여러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D와 R로 비교하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랑 R이랑 누가 더 짧아야 돼? 그치? D가 더 작아야 돼. 그치? D가 더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렇지 둘이 같을 때야. 그 다음에 만나지 않으려면 그렇지 D가 더 커야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원 볼게요. 자, 원 보니까 원의 중심 먼저 확인합니다. 0,0 중심이고요. 자, 반지름 확인할게요. 루트 5. 자, 그 다음에 나는 위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는 0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2x-y 플러스 k는 0으로 바꿔놓고 출발할게요. 자, 그럼 D부터 찾을게요. 자, D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바꾸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려면 D가 내가 반지름 루트 5보다 어떨 때 작을 때다.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 절대값 K가 양변에 루트 5 곱하니까 5보다 작을 때,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와 5 사이일 때겠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D랑 R 사이의 관계를
D도 찾고 R 사이의 관계 얘를 찾아놨잖아. 이때가 작을 때 조건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럼 만날 때 조건은 절대값 K가 5가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K가 5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될 거고,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 경우일 테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건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한 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로 파악하자? 그렇지, D와 R 사이의 관계로 파악하자.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엄청 강조하고 있죠? 오늘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했고, 자, 그다음 네, 자, 수업이 조금 빠른 것 같지만 일시정지하면서 꼼꼼히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렇지, D하고 R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D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다. R은 당연히 반지름이다. 그래서 D하고 R이 어떻게 되는 순간, 그렇지, 같아지는 순간이 우리가 만나는, 접하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그럼 D가 더 R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고, D가 R보다 커지는 순간이 만나지 않는 순간이다. 이게 이미지로 여러분 그려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원과 직선을 우리가 연립해서 대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왜냐하면 원과 직선을 연립하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될 거고, 그 x값은 결국엔 교점의 x값이잖아요. 그치? 그 방정식의 x값은. 그래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되, 일단 첫 번째 방법 D랑 R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숙지하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가 원과 직선 중에서 어떤 직선, 접하는 그 직선은 조금 특수한 직선이기 때문에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어떤 원에 접하는 직선만 할 거냐면 원의 중심이 0,0인 직선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반지름이 R이 어쨌든 중심이 0,0인 직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를 공식화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 직선을 알고 싶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요. 자,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는 일단 mx로 출발을 할 거고 y절편은 모르니까 n 이렇게 교과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m은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만 알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n만 찾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나는 접선을 구하는 건데 어쨌든 원과 직선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위치 관계를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다? 그렇지,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로 우리가 표현하실 수 있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랑 R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에서는 반지름은 이미 R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D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D를 찾기 위해 중심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직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이렇게 는 0, 우리가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는 0 형태로 바꾸는 거. 자, 그럼 D를 이제 찾을 준비가 됐죠. 자, 그럼 D는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과 직선이 접하기 위해선 이 D랑 뭐랑 같아지도록? R과 같아지도록 하자. 결국엔 이거죠. 자, 따라서 내가 절대값 n은 R 한 다음에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n은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직선 완성됐죠? 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었는데 y절편 n을 몰랐는데 n이 지금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뿔마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공식이에요. 자, 얘는 이제 선생님 공식이고 유도도 했기 때문에 유도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매번 유도하기는 계산이 좀 많으니까 이거는 조금 외워둡시다. 지금만 외우면 돼요. 2학년 때는 계속 미분해서 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만 외우세요. y는 mx 뿔마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외워버립시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원에 접하고, 자, 이 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원이에요? 그렇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m,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mx 한 다음에 뿔마 반지름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원에 접하고 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심 0,0이고요. 9니까 반지름 3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기울기가 2인 직선. 자, 그럼 y는 이 공식 확인하자. y는 2x 뿔마 반지름 3, 그 다음에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 자, 다시 정리하시면 2x 뿔마 3 루트 5. 자, 이게 내가 찾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건 공식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기 힘들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 아까 계속 그걸 또 쓰는 거야. 원과 직선이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그럼 뭐는 뭐다? 그렇지, D는 R이다를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또 문제를 풀었을 때도 얘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매번 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는 외우면 조금 편리하겠죠. 자, 우리 숙제로 D는 R이다를 이용해서 얘가 나오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원에 접하고, 자, 공식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심 0,0, 반지름 1, 공식 사용 가능하네요. 중심이 0,0이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직선의 수직이래. 자, 접하는 직선을 찾는데 이번에는 기울기가 안 나왔어요, 선생님. 안 나온 거 아니죠? 자, 이거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수직이면은 어떤 조건을 압니까? 그렇지, 얘네들 각각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다시 정리해서 y는으로 정리를 하면 3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자, 그래서 기울기가 뭐인? 3분의 1인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이겠죠? 자, 그래서 원에 접하고 내가 직선의 수직이다 라는 거는 결국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랑 똑같은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역시 또 공식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뿔마 반지름 1,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9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x 뿔마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접선을 D는 R을 이용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Y절편을 구했을 때도 역시 뿔마 루트 10 나오는 거 여러분 숙제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 저는 공식보다 D는 R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빨라요 하시는 분은 그거는 이제 자기네 선택의 자유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까지 해봤고요. 자, 여러분 숙제로 뭐를 할 거냐면
교과서 142페이지 2번, 143페이지 8번, 9번 하면서 오늘 수업한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일시정지해서 여러분 각자 풀어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